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돈 모으는 뱅꾸리 웹툰을 그리고 있는 작가 뱅꾸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강연이라고 하기엔 조금 거창한 저의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인스타그램에 인스타툰, 돈 모으는 뱅꾸리 툰을 그리고 있는 작가이고요. 그 작가이면서 굿즈도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레퍼런스가 쌓여서 이번에 가계부를 또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알라딘에서 3위까지 했던 저의 작품이고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자 프리랜서의 삶을 꽤 오랫동안 살고 있고 지금은 전업 프리랜서이지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예정인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작가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의 아주 오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굉장히 좋아하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는 막 이런 말 엄청 많이 하고 살았어요. 아, 인생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이런 말 있잖아요. 도대체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거를 너무 어린 시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순진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대기업 가서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하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의 모든 삶은 굉장히 절약과 저축에 엄청나게 포커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절약을 했었냐면요, 한 달 생활비가 한 30만 원이 좀 안 되거나 넘어오거나 그랬어요. 이 금액에는 교신비, 교통비 모두 포함이 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용돈을 얼마 받은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대학생 때는 한 달에 30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직장인이 한 달에 30만 원을 받는다? 그거는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타이트한 그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된 사건을 한 가지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들 비슷비슷했어요. 사는 게 잘 신입사원이니까 비슷한 거 들고 비슷한 거 입고 비슷한 거 먹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명품백을 하나 딱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저거는 100% 할부다. 저거를 일시불로 샀을 리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러움과 이기심에서 나온 제 그런 마음이었죠. 나쁜 마음이었죠. 저거 100% 할부일 거야 라고 했는데 친구가 저한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나 이거 일시불로 샀어. 일시불 어떻게? 왜? 그랬더니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 대박 나서 나 수익률이 40%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6개월 전에 1,000만 원 정도 넣어놨던 인덱스 펀드가 대박이 나서 40%의 수익률을 거뒀고 그거를 매도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가방을 산 거였어요. 그때 당시 제 월급이 250만 원이었어요. 이제 신입사원 때는 아니고 이때는 조금 시간이 지났을 텐데 한 달에 250만 원, 내 월급은 25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넣어서 400을 벌었대요. 이제 저는 여기서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의 돈의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거를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막 서점으로 달려갔어요. 친구랑 인사하고 집에 가는 길에 난 뒤처질 수 없잖아요. 우리 나 돈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뒤처지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서점에 가서 투자에 색이 눈을 뜬 거예요. 투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막 닥치는 대로 샀어요. 주식 관련 책. 뭐가 좋고 나쁜지도 몰라요. 처음엔 그런 책을 보는 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거는 다 샀어요. 다 사서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되게 비슷하거든요. 3시간 영강 듣고 나면 에너지 나가잖아요. 단 거 땡기고 뭐 먹고 싶고 카페 가고 싶고. 직장인도 똑같거든요.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 다 돼가면 5시부터 집 생각밖에 안 나요. 집에 가서 뭐 해야지, 술 먹고 자야지, 친구 만나야지, 운동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공부해서 나도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저는 9시에 유연근무제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출근을 했어요. 7시 반까지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갔어요. 가서 1시간 동안은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는 신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남은 1시간 정도는 종목 이제 오늘의 장의 추이는 어떤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주식 차트 계속 보고 있고 그 종목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저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많이 주식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후에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모아놨던 2천만 원을 3개의 종목에 딱 나눠서 그래 이렇게 공부하고 투자했는데 성공 안 하면 그거는 공평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제가 딱 투자를 했는데요. 제가 투자한 시점이 2019년 12월이었고요. 그해 이듬해에는 저희가 마스크를 쓰게 만든 이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저희가 결과를 알고 보니까 나중에 좀 벌었겠네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만 저 당시에는 진짜 악몽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수익률이 10%씩 막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이제 경영학과 학생 계신가요? 그럼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안 계시네요. 계시네요. 네. 막 서킷 브레이크 막 이런 단어 배우잖아요. 사이드카. 저는 그런 단어를 책에서만 봤어요. 근데 세상에 무슨 일이야. 막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막 미치겠어. 막 2년 동안 엄청 열심히 모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건, 버티자. 한번 버텨보자. 왜냐면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사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시장이라는 게, 난 경영학과니까 사이클이 있다는 걸, 그 사이클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었고, 꾸준히 6개월 정도 공부를 한 저의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올라올 거야 이 종목들이 이렇게 죽을 리가 없어 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버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결과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수익률이 아주 그냥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한 매월 10%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까 2천만 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100만 원, 150, 200 이렇게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제 월급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대박이네? 주식 나 좀 천재인가 봐.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놀랍게도. 그러더니 제 월급이 푼돈처럼 보일 만큼 투자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랬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세요의 강연을 하고 있겠죠? 그러지 않다는 건 이상하게도 돈이 다 없어졌어요. 내 돈 어디 갔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당시 주식 계좌를 보니까 제가 번 수익 실현을 한 돈이 몇 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마이너스가 났을까요? 다시 잃었을까요? 고점에서 못 팔아서 그냥 다 꼬꾸라졌을까요? 놀랍게도 제가 말한 이 몇천만 원은 제가 실제로 수익 실현을 한 금액이었어요. 진짜 그때 잘만 관리했으면 저는 지금 집 한 채를 샀을 겁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열심히 모은 돈이 바로 다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였어요. 내 월급이 250만 원이고 아니 내가 주식으로 좀 몇백을 버는데 내가 한 달 생활비 30으로 살아야 돼? 에서 시작이었어요. 엄청 건방졌죠? 네, 건방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돈의 씀씀이가 커지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작아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쓰다 보니까 100만 원 좀 부족한데 한 250까지는 쓸까? 써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월급은 다 쓰고 남은 거 모으지 뭐 주식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제 생각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갔던 생각은 세상에나 이 카드값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30에서 100, 100에서 250 이랬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정신을 차리기 직전에 카드값이 600, 700 이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다 또 알잖아요?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됐는지?
영원히 상승할 줄 알았어요. 저는 주식시장이 영원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바닥에 있을 때는 사이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고점에 있을 때는 내려가는 사이클이 있다는 걸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돈은 계속 썼잖아요. 씀씀이는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자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때 당시 제 지출과 수입이 그랬어요. 이제서야 뭐가 잘못됐구나. 2년을 그렇게 살고 나서야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지? 내가 잘못했나? 그러다가는 그 방향이 환경으로 가더라고요. 아니야, 이건 주식 시장이 잘못한 거야.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 모습에서 그 해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가치가 어떻게 쓰는가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고등학교 때는 다들 비슷비슷해요. 동친, 우리 막 동네 친구라고 하잖아요. 내가 떡볶이 먹으면 얘도 떡볶이 먹고 내가 에코백 들면 내 친구도 에코백을 들어요. 근데 대학에 오는 순간 그게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부에 있어서 어나더 레벨이 있다는 거를 저는 대학에 가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돈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고 싶고, 그리고 여행을 가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절약을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소비를 꽉꽉 눌러가면서, 하지만 나는 돈을 모으면 쓸 거야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그 방향이 소비에 가 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돈을 쓸 건가. 그렇게 딱 제 자신을 보고 나니까 쓰려고 모으니까 돈이 모이질 않지 라는 제 이야기를 저 스스로한테 딱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생각이 여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제가 주목했던 거는 가치였어요. 내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면 안 된다. 내가 어떠한 가치를 위해 돈을 모을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형성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목표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지? 이거를 알아야 내가 원하는 가치를 점검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크게 3가지 포인트가 떠올랐습니다. 먼저는 내 가정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까 제가 앞서서 나는 돈에 대한 필요성을 남들보다 빨리 깨우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그 시작에 결핍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결핍이 사실 그 시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 가정이 깨어지는지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어쨌든 경제적 걱정이 없는 가정 생활을 위해서는 어쨌든 돈이 필요하다라는 첫 번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제 직장 생활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당시 직장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단 적성에 맞지 않았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굉장히 내향적인데 그 당시 제가 했던 일들은 사람들이랑 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도 안 맞는데 사람들과의 스트레스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일을 너무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 돈은 우리의 생계와 관련돼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앞서 1번 경제적인 게 안 돼요. 내가 지금 우리 집 사실상 가장인데 이게 되냐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내가 회사 없이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번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타인을 도우면서 이제 베푸는 삶이었거든요. 이것도 되게 굉장히 간단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아무래도 제가 결핍이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베푸는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래서 타인을 도우면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막 그때 한참 고민을 할 때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이루고 죽었을 때, 나는 잘 살았다. 이 정도면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돈에 대한 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쓰고 싶었어요. 돈을 모으면. 그냥 돈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남들이 갖고 있는 가방 저도 사고 싶고, 막 뭐 하고 싶고, 막 비싼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랬는데,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되니까 내가 돈을 얼마를 쓰고 무엇을 들고 어디서 무엇을 하냐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저는 돈은 어떻게 모으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비를 위해서 그냥 돈을 쓰느냐, 아니면 내가 더 나은 나의 삶, 나의 가치를 위해 쓰느냐, 어디를 위해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에 모으는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돈을 모을 때도 더 내가 롱런을 할 수 있게 되고 지치지 않게 되고 누구보다도 꾸준히 이 태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잘하고 있을까요, 지금? 걱정 없이, 난 이제 가치를 찾았으니까, 나는 다 됐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는 정했지만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현명하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더 이상 내가 돈을 쓰지 못해서 불안하고 내가 돈을 쓰지 못해서 슬프고 쓰기 위해서 모으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제 삶에 당당할 수 있는 건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목적과 가치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명확해졌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문장과 함께 강연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모으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목적이 없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돈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나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남들의 가치와 남들의 목적에, 남들의 현재에 나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